그러면 슬개골 탈구 얘기를 좀 할 거예요. 이거는 슬개골 탈구는 이제 제가 저번에 한번 그 라이브 시간에 잠깐 언급을 했는데, 그 언급한 다음에 이제 저한테 메일이나 쪽지로 질문들을 참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진돗개가 아니다 보니까 저한테 이제 공개적으로 질문하기는 좀 그러시고 해서 하시는데, 미리 말씀드릴 거는 저는 브리더예요. 그 개를 키우는 데서 브리더라는 영역이 있고, 또 훈련사라는 영역이 있고, 그 다음에 수의사라는 영역이 있습니다. 저는 브리더이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는 의료적인 지식이라는 것은 하찮습니다. 근데 이제 그래도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만한 얘기를 좀 먼저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먼저 슬개골 탈구, 슬개골 탈구 하는데 슬개골이 뭐냐, 이거. 슬개골이 뭔지 대부분 모르시더라고요. 여러분들 저기 다 우리 무릎팍 있잖아요, 무릎팍. 무릎 이렇게 만지시면 여기 우리 무릎에 이렇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뼈 하나 있죠. 예, 그 뼈에 뼈가 이렇게 있으면 그 왔다 갔다 왔다 하는 뼈 안쪽에 보면 동그랗게 뼈가 또 하나 있습니다. 밤토막한 뼈가. 그 뼈가 바로 슬개골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 무릎뼈가 있으면 관절이 이렇게 꺾어지는 부분 있잖아요. 여기 위에 이 뼈가 덮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 보면 이 홈이 파져 있어요. 이 홈이 파져 있고 이 뼈 안에 있는 그 밤톨만한 뼈가 이 홈에 꼭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구부렸다 폈다 하면서 이게 오르락 내리락 하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요 덮고 있는 요 안에 있는 요 조그만 뼈가 슬개골이에요. 그게 이 홈에 원래 꼭 들어가서 박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무릎뼈를 만져갖고 아무리 옆으로 빼도 이 슬개골이 여기 빠져나오질 않아요. 우리 무릎뼈는 정상적으로. 근데 이걸 손으로 이렇게 내가 만져갖고 이렇게 밀었더니 이게 쑥 빠지더라. 그러면 여러분 무릎팍은 바로 슬개골 탈구 1기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요 안에 있는 이 밤톨만한 뼈가 여기 무릎을 접었다 폈다 할 때마다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레일 같은, 요 안에 레일처럼 폼이 파져 있고 요 안에 뼈가 들어가서 또 있어요. 이 뼈가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뼈가 여기서 벗어나면 슬개골 탈구입니다. 그러면 보통 이제 인형이 시원찮아서 여러분들이 좀 상상력을 발휘하셔야 되는데 얘는 지금 다리가 너무 짧죠. 근데 이 짧은 다리도 이제 우리 여러분 다리가 이렇게 생겼죠? 우리 애들이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꺾여 있죠? 한번 이렇게 꺾여 있어요. 여러분 이 꺾여 있는 거, 이 꺾여 있는 부분이 여기 뒤꿈치 있는 여기가 무릎이 아니에요. 이 꺾여 있는 부분은요, 요 자체가 다 발바닥입니다. 개들의 무릎은 이 꺾인 부분이 아니고요. 요 안쪽에 허벅지에서 이렇게 나온 부분이 바로 무릎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손이 있잖아요. 손이 이렇게 있으면 우리 손가락이 이렇게 있죠. 애들은 이 손가락 끝으로 디디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여기 우리가 손목이라 생각하는 부분이 개들 뒤에서 우리가 보는 이 꺾인 부분이에요. 우리가 이제 그것을 사람들은 무릎이니 오금이리 하고 부르는데 실질적으로는 개들은 우리가 여기라고 생각하는 게 사실 여기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거는 개 뒷발에서 꺾인 부분은 바로 발바닥입니다. 그리고 이 디디고 있는 데서 올라간 부분이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서 다시 이렇게 올라가죠. 이렇게 여기가 바로 무릎입니다. 그러니까 이 무릎팍 부분을 여러분들이 만져보면 조그마한 우리 무릎 위에 있는 것과 똑같은 구조가 있어요. 그 안에 조그마한 뼈가 있어요. 그게 슬개골이에요. 그런데 이 슬개골이 왜 그러면 슬개골 탈구가 생기느냐 하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제 미닫이 문이 이렇게 있잖아요. 미닫이 문. 그럼 미닫이 문에 보면 문틀이 있죠. 근데 이 미닫이 문이 여기서 빠져나오지 않게 하는 문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높이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이 문을 우리가 작게 만들어요, 자꾸. 그러면 이 문틀의 높이도 작아지죠. 점점 작아집니다. 이 미닫이 문이 예를 들어서 갑자기 요만해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 문틀은 도대체 얼마나 작아지겠어요? 그럼 그 턱이 너무 얕아져가지고 기능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슬개골 탈구는 제일 큰 원인이 아이들을 소형화시키면서
자연스럽게 유전적으로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우리가 연구 결과를 보면은 80%가 유전에 의한다라고 돼 있어요. 논문 자료에 의하면요. 그런데 그 80%도 사실은 조금 미화됐어요. 실질적으로는 이제 그 발생하는 시기에 따라서 애가 태어날 때부터 술격을 달고 있는 애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발생하는 시기에 따라서 환경적 요인을 자꾸 집어넣는데 그 환경적 요인을 집어넣는 그 논리의 뒷배경에는 브리더들 그 다음에 그 애견샵들의 입김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유전적 요인이 아니면 슬개골 탈구가 거의 발생하지 않아요. 사람들 중에서도 슬개골 탈구가 발생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대부분은 운동하다가 났습니다. 격심한 축구라든지 태권도라든지. 그러니까 슬개골 탈구가 생기면 그걸 이제 환경적 요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단순하게 뭐 약간 미끄러운 바닥에서 생활했다고 해서 슬개골 탈구가 생기는 건 절대 아닙니다. 이게 슬개골이 이렇게 쉽게 빠지질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병원에서 슬개골 탈구라고 해서 수술을 받잖아요. 수술을 받으면 첫 번째 수술이 뭐냐면 이 무릎을 이렇게 치워가지고 여기 있는 그 왔다 갔다 하는 홈이 있다 그랬죠. 그 홈을 더 깊게 깎아내요. 그게 슬개골 탈구 수술의 첫 번째 방법입니다. 그리고 얘가 이렇게 자꾸 빠져 있어. 이렇게 인대가 늘어나서 인대를 좀 강화시켜서 여기 잘 맞춰주고. 이게 슬개골 탈구 수술법이에요. 거기서 이제 여기서 슬개골 탈구가 심해갖고 사기까지 진행이 돼서 관절 변형이 일어났으면 그때 가서는 여기다 핀을 박아요. 이 세 가지 법이 슬개골 탈구 수술에 대한 모든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슬개골 탈구라는 얘기를 할 때 어떤 뭐 일기란 얘기 하잖아. 일기란 얘기는 뭐냐면 이게 손으로 이렇게 밀어봤더니 딱딱하고 빠지더라는 거죠. 그 일기예요. 내버려두면 들어갑니다. 우리도 슬개골이 빠져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되게 아프죠. 그걸 다리를 쭉 펴면 들어가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억지로 밀면 빠지는 상태를 일기라고 합니다. 이기는 억지로 안 밀어도 가끔 빠져요. 근데 이기 때가 통증이 제일 심하죠. 사람도 빠져보면 정신이 나갈 정도로 아프고 낄 때도 아프고요. 근데 걔들 중에서 보면 지가 빠지고 지가 끼는 애들이 있어요. 지가 다리 차갖고 껴가지고 다니는 애들이 있어요. 주인이 몰라요. 그러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사람 무릎하고 크니까 우리가 만져갖고 이렇게 빼볼 수 있는데 개 관절을 만져서 이걸 빠지나 안 빠지려 보려면 수의사 정도의 어떤 그 식견이 있어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알아내기 쉽지 않습니다. 근데 슬개골 탈구 진단이 이렇게 어려운 게 아니기 때문에 경험 많은 병원에 가셔서 우리 아들 슬개골 좀 봐주세요 하면 쉽게 만져보고 쉽게 진단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슬개골 탈구 1기는 밀어서 빠지는 거예요. 빠졌다 다시 들어옵니다. 2기는 지 생활하다가 빠지는 거예요. 일부러 하지 않아도. 그래서 2기부터는 이제 수술 대상인데 뭐 수의사분들은 아프면 수술하고 안 아프면 좀 두고 봅시다 하는 상태. 3기는 평소에 늘 빠져 있는 거예요. 빠져서 손으로 억지로 밀어넣으면 들어가요. 근데 4기가 되면요 밀어넣어도 안 들어갑니다. 슬개골 탈구가 진행이 이렇게 3기 이상이 돼서 빠지면요 문제가 뭐냐면 이게 빠진 상태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이 안에 십자인대가 끊어질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관절이 이렇게 오다리로 변형이 와요. 그러니까 3기면 무조건 수술하셔야 됩니다. 행복한 개님 감사합니다. 3기인데 수술을 안 하시는 거는 정말 애를 노후를 망치는 거예요. 보통 우리 강아지들 슬개골이 20년 쓰게 돼 있다고 하거든요. 근데 보통 이제 수명이 반 이상으로 줄어들어 버려요. 그러니까 2기가 되면 수술을 고민하시고 3기라면 무조건 수술하셔야 됩니다. 근데 슬개골 탈구 수술은 간단해 보이지만 제일 좋은 건 그래요. 케이스라 그러죠. 수술 케이스가 한 2,000회 이상 갖고 계신 의사분 찾아가시면 아주 무난하게 쉽게 수술이 됩니다. 그러니까 케이스가 많은 의사분을 찾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4기면은 벌써 수술 받고 핀 박아야 되는 상태고요. 그러니까 4기는 뭐 볼 것도 없고요. 3기부터는 무조건 수술하셔야 된다는 거 꼭 잊지 마시고 2기라도 애가 좀 아파하면 수술을 하셔야 됩니다. 슬개골 탈구를 수술 안 하고 버틸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없어요. 보통 이제 관절 아까 질문하신 분 중에
제2현중김이란 분이 영양제 뭐 질문하셨는데, 관절염 영양제는요, 우리가 정상적인 관절에 상처가 생기거나 염증이 생기면 빨리 낫게 하고 회복시키는 것이 주 목적이기 때문에 슬개골 탈구에는 그렇게 그게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양제로 슬개골 탈구를 극복하려고 하는 시도는 거의 다 실패하라고 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는 약은 있지만 그것이 아이들한테 슬개골 탈구 있는 애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 외에 일반적으로 그냥 관절 영양제를 먹이고 싶으신 분이 있다 그러면 논문적으로 밝혀진 자료 중에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것으로 임상적인 것으로는 약이 그 관절약 중에서 녹색 홍합 추출액이라는 게 있어요. 녹색잎 홍합 추출액 오메가3라는 거 있어요. 그거 저는 사용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예전에 제가 이제 밤에 병원에서 한 6개월을 일을 할 때 가장 많이 효과를 본 약이 그 약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뭐 노령견들 애들 쓰고 싶다고 하면은 무조건 그 관절 약을 쓰고 싶다면 그 정도 쓰시면 좋을 것 같고요. 슬개골 탈구가 있는 아이들은 무조건 바닥이 매트리스가 미끄러지지 않는 바닥이라야 되고 계단 오르락 내리락 하면 안 되고요. 체중 관리가 제일 우선이고요. 진돗개에서 슬개골 탈구는 어떻게 다치지 않는 이상은 잘 없어요. 그 다음에 간혹 여러 어떤 분들 우리 진돗개 앞다리가 쩔룩거리는데 슬개골 탈구 아니냐 물어보시는데 슬개골은 그냥 뒷다리에밖에 없습니다. 앞다리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건 상관없는. 처방전 없이 동물병 관절 영양제는 살 수 있고요. 동물병원에서는 다 자기네들 파는 약에 대해서는 다 알아서 하죠. 노령견에서 슬개골 탈구가 많이 생기나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이 든다고 슬개골 탈구가 생기지는 않죠. 물론 이제 뭐 관절을 혹사한 경우에 특히 그 전방에서 왜 우리 수색견들 있죠? 걔들은 철책성 관리하는 애들. 걔들은 평생을 걷죠. 이렇게 그 험악한 비탈길과 계단을 오르락내리락 하죠. 그런 애들은 나이 들어서 그게 마모가 돼가지고 그럴 수 있는데 나이 들었다고 슬개골 탈구가 생기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슬개골 탈구는 거의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90% 이상이 유전적입니다. 원래는 슬개골 탈구가 있는 아이들은 번식을 하면 안 돼요. 우리나라는 합니다. 다 하기 때문에 점점 더 많이 생기고 실질적으로 소형견 중에는 슬개골 탈구가 없는 애가 거의 없어요. 다 있다고 보시면 돼요. 슬개골 탈구를 구별하는 방법은 본인이 구별할 수는 없어요. 근데 이제 애들이 다니다가 슬개골 탈구가 딱 생기면 다리를 들고서 못 디뎌요. 아파서. 이게 들고 다닙니다. 뒷다리를 들고 다니면 일단 슬개골 탈구 의심하시면 돼요. 슬개골 탈구라고 진돗개 암수가 놀다가 쩔뚝거리면 그럴 수 있어요. 사람도 격렬하게 운동하다 다치면 그럴 수 있으니까요. 근데 슬개골 탈구라고 해도 그거에 몇 개인지를 보셔야 돼요. 아마 1기일 건데 그러면 신경 안 써도 돼요. 그러니까 보통 놀다가 빠지는 거는 한번 빠지는 거예요. 그게 한번 빠진다고 그게 자꾸 진행되지 않습니다. 슬개골 탈구는 사람도 그래요. 빠질 수 있어요. 근데 그거 끼워 넣잖아요. 그러면 진행 안 돼요. 그거는 왜 과도한 운동으로 과도한 힘이 가해져서 그렇게 생기는 일이기 때문에 그게 반복되지 않는다고요. 유전적으로 그 문턱이 낮은 애들은 이 턱이 낮으니까 뼈를 못 잡아주니까 자꾸 벗어나는 거죠. 조금만 힘이 가해져도. 정상적인 애들은 괜찮아요.